이거 보셨죠 이거? 네. 건물이 통째로 마약센터예요. 예? 대마를 재배해서 그 집에서 판매 투약까지 이 영화에 나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나타난 그런 케이스거든요. 마약을 실내 재배하는 거예요. 아예 재배해서 손님도 불러다가 그 안에서 가공한 거 대접도 하고 팔기도 하고 영업하시는 거죠 아예. 얼마나 그 법을 이거 정신 이거 이게. 진짜 없는 이거 오직하면 앵커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 뉴스를 보시면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유행어가 절로 떠오르실 겁니다. 네. 초콜릿 포장을 벗겨보니까 마약이 나오고 초콜릿. 향수병엔 필로폰이 들었습니다. 향수병이에요. 와. 파티장에는 음악 대신 대마가 포대자루에 가득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마약 사범의 수는 역대 최다였다 하면서 이제 나온 건데 네. 이게 보니까 어느 집을 또 이제 급습한 거예요 경찰이. 급습해가지고 잡아요. 그러면서 당신을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하는데 대마관리법이 따로 없어요. 이거 마약류관리법이지. 그렇지. 이건 얘기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마약류가 예전에는 대마관리법이 따로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 이게 이제 다 합쳐갖고 이제 마약류관리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현장에서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하는 거는 잘못된 얘기 같아요. 네. 마약류관리법으로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때 압수한 대마가 1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에요. 18명이 아니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완전히 대마 밭이 대마 창고. 이거 어디서 재배했냐? 이게 여기가 젊은 층들이 모임 공간으로 즐겨 찾는 파티룸입니다. 파티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배부터 유통, 투약까지 이 파티룸 건물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한 음식점에 있는 지하 창고인데요. 거기에 마약 제조 원료, 그 다음에 투약 도구, 그러니까 제조 뭐 투약 뭐 다 하는 거죠. 핑크색 리본이 달린 향수병도 있다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폰 들어있는 거. 물담배식으로 다 있는. 그렇죠. 아이고. 그 향수병 옆에 내용물을 빨아들일 때 쓰는 그냥 파이프가 달려 있고, 야 향수병을 개조했네. 응? 필로폰 물담배 피울 때 향수병에다가 구멍을 끼워서 만든 거라는데. 야, 진짜 머리 많이 썼네. 이거 뭐 완전히 부산에 있는 외국인 전용 클럽도 있었고요. 이건 뭐 지금 근데 이제 이 마약 우리가 지금 새삼스럽게 마약 얘기하면 뭐 정말 뭐 저 박 PD는 아주 그냥 진저리를 치더라만 마약 얘기만 하면 뭐 그 무슨 광고도 안 붙고 뭐 그런다고 뭐 얘기하는데 그래도 마약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요즘에. 요즘 지금 좀비 마약 그거 아시잖아요. 좀비 마약 같은 거는 뭐 펜타닐 뭐 이거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분명히 문제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아주 강력하게 통제 안 하면 이거는 우리 사회에도 분명히 문제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개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다른 마약 그 지금 단속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펜타닐은 아예 이 제조 유통 이 단계 경찰에서 진짜 철저하게 단속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화학식으로 제조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원료는 중국에서 제조해가지고 막 브라질 쪽, 멕시코 쪽에다가 막 풀다 보니까 거기서 그 싼 원료로 펜타닐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데 펜타닐 같은 거는 우리 그 백신 만드는 거 무슨 백신이죠? 백신 몇 가지 있죠 우리나라 지금 얀센. 네, 얀센입니다. 이게 펜타닐 같은 경우는 그 얀센 박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백신 얀센에서 나오잖아요. 그 얀센 박사가 1959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CRPS 증후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든지 말기 암 환자들, 그다음에 뭐 임산부, 출산분만 관련될 때 이런 때 이제 강력 진통제로 그 개발을 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얀센 박사가 만들어서 얀센에서 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되니까 이제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느 제약회사나 이제 그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원료를 중국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멕시코 쪽에다가 배포를 하니까 멕시코에서 그 섞어서 만들어서 이제 펜타닐이 돼버린 거예요.
그 펜타닐은 원칙적으로는 뭐 저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갖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디스크 심한 통증 환자들 네, 뭐 이런 사람들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아니야 펜타닐 관련돼서는 뭐 저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의 한 주가 완전히 저 좀비 마을 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좀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마약이 염 교수님 뭔지 아세요? 대마가 제일 많습니다. 피우는 남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대마가 제일 많고요. 이제 대마 수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필로폰. 이제 이른바 이 히로뽕이라고 그러는 그게 가장 많고 그런데 이게 대체로 전부 다 들어오는 게 어디로 해서 들어오냐면 우리 SNS 텔레그램. 네. 예, 거기를 통해서 거래가 공공연히 외국에 판매당하고요. 유용되고 그 다음에 주는 거는 비대면 거래, 던지기 수법으로 그러죠. 전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마약을 하는 놈 맨날 했어요. 그렇죠. 상습범. 우리는 그래 그 전에 한 놈 잡아서 교도소 보냈잖아요. 걔가 언제쯤 나오나 기다려요. 기다려요. 걔 나올 때쯤 되면 얘 나왔어. 1월 달에 나왔어. 그러면 한 3월 정도에 야 이제 걔 다시 할 때 됐다. 그 버릇 걔 못 주니까. 그때쯤 돼서 걔 어디 사는지 확인해봐. 그래가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실적 올려주는 놈이에요. 한 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어떤 경우는 내가 봤는데 박모 우리 형사가 구속시킨 그 건수를 봤더니 걔가 단속 한 20건 중에 한 30건 중 건수는 30건인데 사람 숫자는 서너 명에 불과하더라고. 그러니까 들어가다 계속. 서너 놈이 한 30건을 제공해 준 거야. 맨날 들락날락 하면서. 그러니까 걔만 관리 잘하면 맨날 이렇게 잡아놓은 그런 식의 그 마약 단속이 패턴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그램, 국제 우편물 뭐 이런 거 던지기 수법 이런 거 등등 또 그다음에 돈도 비트코인으로 줘요. 그렇죠. 금융거래 안 합니다. 가상화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겠어요, 못하죠. 젊은 사람들. 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마약 지금 하는 굉장히 늘어났다. 큰일입니다, 이거. 작년에 12,000명 건거됐어요. 12,000명 건거였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5,000명 미만이라야 되거든요. 청정은 뭐 끝났어. 10만 명당 5명 이하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근데 교수님 요즘에 이렇게 자꾸 재배자들이 나오는데 이 재배자들이 나오는 거는 큰 돈이 돼서 그런 거죠, 교수님? 일단은 보시기에. 아무래도 지들이 직접 저 종자 대마 종자를 가지고 와갖고 직접 기르면 돈이 거의 안 들잖아요. 그렇죠. 수경 재배할 수 있으니까 실내에서.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환기 시설, 그다음에 이제 물,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시로 열을 공급해야 되니까 이제 전기 많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단속할 때도 어떤 아파트에 그 아파트 평균의 몇 배가 되는 전기를 사용하고 막 이런 거 등등. 또 뭐 주변에 퍼지는 냄새 같은 게 아무리 단속으로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소스 받으면 거기 덮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하는데 재배를 직접 하면 그놈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남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 대마 재배하는 놈들 많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그래도 걸릴 확률이 좀 있어요, 제법. 아파트 내에서는. 아파트 내에서는요. 근데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이거 대마 잡기가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야생 대마입니다. 야생이요? 연천 같은데 이제 저런 휴전선 인근 아니면 무슨 뭐 임진강 강가 이런 데다 가서 씨를 뿌려요. 막 자란대. 대마 씨를 뿌려요. 그래서 야생으로 크게 해요. 그거 지만 알아요. 거기 뿌리는 장소는. 위치를. 위치는. 그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갖다 꼭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야생 산에다가 지가 씨 뿌려가지고 야생 대마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이런 놈들이 꽤 많은데 그거 단속 잘해야 돼요. 경찰들이 그거는 소스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거 가가지고 그거 단속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영화에 나오잖아요. 영화에 막 마약 파티 하잖아요. 외국 영화 보면 거기서 막 물담배하고 막 여기서 맞고 난리치잖아요. 코로 들이마시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 아까 그러니까 오직하면 앵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얘기하면서 아예 그냥 파티룸 자체에 그냥 그 안에서 재배하고 거기서 가공하고 거기에 손님 받아가지고 거기서 끼견하고 그러고 돈 받고
이거 이 문화 이거 좀 큰일입니다, 큰일. 마약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역사에서도 그 약물 문제 때문에 망한 나라들 많잖아요. 청나라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일단은 그래서 홍콩이 넘어가게 된 결과도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중국이 마약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마약 사범은요. 외국인도 사용시키지 말거나 짤 없이 그냥 사용시켜버려요. 그 중국에서 마약하다 걸리면 돼지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잘 안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그 마약 사범 그 얘기가 남의 나라가 얘기가 아닌 게 나오네요, 이제 또. 아, 처벌 잘해야 됩니다.